오랜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형성이 되었었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부터 공장 창고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형성이 된 밀집된 동네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건의 감정 금액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굳이 유차를 반드시 기다려야 될 만한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철이형입니다.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 느낌이 뭔가 남다릅니다. 왜냐? 주소지를 봤는데 화성시 정남면 용술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감정가가 12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보던 20몇 억, 30몇 억, 40몇 억, 50몇 억 이 정도의 사이즈 금액대도 아니죠. 그런데 토지 평수를 봤더니 도로 지분까지 포함을 해서 543평입니다. 어라? 그러면 평당 가격이 224만 원. 아니 그럼 세상에 화성시 정남면 이런 동네에서 평당 224만 원짜리 공장 경매 물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흔히 정남면에서 준신축 컨디션의 공장이 매매로 나오게 되면 발에 채이는 게 300 몇십만 원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한 번도 안 된 1회차 가격에 시작을 하지만 평당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의 경매 물건을 신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장 확인이나 물건 분석이나 권리 분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신건의 평당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한 번은 유찰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물건인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 전체 면적이 543평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공장 용지가 500평 가까이 되고 있고 도로 지분이 46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로 지분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 위에는 건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시외 건물을 제외를 하고 정식적인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만 봤을 때는 연면적이 220평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마다 평수와 위치를 현장에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공장이 가장 큰 건물이에요. 경매 정보지에는 A동이라고 나오는데 평수가 130평짜리입니다. 근데 확실히 연식이 20년이 넘은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들의 층고가 그렇게 요즘 공장처럼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고 계시는 요 초록색 문짝이 달린 건물, 요게 이제 화장실 건물인데 3평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이를 가설 건축물로 천장을 막아서 눈이나 비를 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면적도 상당합니다. 한 60평이 조금 안 나오는 면적이니까 건물은 아니지만 작업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죠. 이것도 설치를 하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설 건축물의 면적이나 닭파이프의 두께, 그리고 천막의 두께, 이런 구체적인 스펙에 따라서 금액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처럼 매각되는 경매 물건에 포함돼서 나오면은 낙찰자가 또 소유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천막이 달려 있어서 나쁠 거는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면은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가설 건축물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에폭시 도장을 조금 입혀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콘크리트 맨바닥이나 아스콘 포장 맨바닥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적재를 해놓고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폭시 도장이 되어 있는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적재를 해놓는 게 훨씬 또 좋기 때문에 이 점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고 계시는 요 첨화선 빗물바지가 주황색으로 색칠이 된 요 건물이 C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9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눈에 다 안 보이는 옆에 안쪽까지도 면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대신 요 주황색 색칠이 된 빗물바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단점은 뭐냐? 모양이 예쁜 직사각형은 아닙니다. 사각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각각의 모서리가 90도가 안 나오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문틈 사이에 안쪽 공간 있죠? 여기는 원래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정식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 것처럼 제시외 건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건물이 앉아 있는 요 밑에 흔히들 방석이라고 하죠. 요렇게 이제 에폭시 도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닥을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시외 건물이긴 하지만 정식 건물의 역할과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건물이 아닌데 정식 건물처럼 실제로는 시공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시는 분도 이로 인한 문제점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유념하시고 또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입찰 못하고 경매 못하고 그 정도의 크리티컬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당 가장 안쪽 부분이죠. 컨테이너 2개가 놓여져 있었고 그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제시외 건물 창고 가설천막으로 이제 시공을 해놓은 천막 창고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얘도 나름대로 면적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25평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이나 뭐 잡다한 거 보관해놓고 나름대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매물건 공장이 앉아있는 토지의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예쁜 직사각형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도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삼각형처럼 뾰족한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설 천막을 시공을 해놓고 나름대로 활용도를 많이 준 거기 때문에 토지 모양에서 오는 그로 인한 불편감을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막의 상태라던가 이런 내부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게 상당히 깨끗해요. 사실 천막으로 된 이런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찢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내부나 외부 살펴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공장 현장을 와서 구석구석 이제 물건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물건의 입지 자체가 워낙 좋은 입지예요. 다시 말해서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주변에 오산 세교 신도시라던가 그 위편에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병점이나 수원 그리고 봉담이랑 연계성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죠. 근데 아니 잠깐 이게 보니까 이게 닭장이 또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수탉 한 마리가 보이고 있고 닭을 몇 마리 조금 키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의 삼각형 가장 끄트머리 안쪽 여기에는 또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공장에서 그 회식하는 거 좀 많이 생각나죠. 고기 같은 거 사다가 불판 놓고 구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추나 고추 막 이런 거 키우면서 바로 따가지고 하루 일과 딱 마치고 시원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풍류를 즐기는 그런 공장만의 회식, 이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삼겹살 회식이 또 생각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변 풍경을 한번 보면 확실히 이 주변이 공장이나 창고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의 건물들이 다 좀 낡아 보이고 오래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말인즉슨 뭐랑 똑같습니까? 오랜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형성이 되었었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부터 공장 창고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형성이 된 밀집된 동네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창고에 대한 임대 수요, 매매 수요 역시도 기본적으로 받쳐주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신건의 감정 금액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굳이 유찰을 반드시 기다려야 될 만한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경매가 조금 낯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